저는 장기영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으로 토마스 하고 주로 뭐 그냥 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또 회사에서 체커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커라는 회사에서 SQL 게이트를 만들고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같이.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내가 왜 리액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조금 사실은 유행이 지났어요. 네, 작년에 이게 지금 핫했고 올해 이걸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패션이 올드 패션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43이에요. 오, 해줘야 제가 77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많은 편인 거죠.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분들이 그래서 좀 올드해요. 막 개발 30년씩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부류들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얼리 어댑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개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었을까? 네. 왜냐면 그 오랫동안 제가 해오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숙련돼 있고 숙달돼 있는데 그걸 끊어내고 바꿔야 되니까 방법을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물속에서는 막 날아다니는데 달리기 하면 못하듯 그런 것 사람처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퀄리파이는 왜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하게 되었나. 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약간 틀어서 나는 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퀄리파이가 뭐냐? 네, 궁금하시죠? 퀄리파이는 SQL 게이트 같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툴입니다. 네, 지금 이게 SQL 게이트 화면이에요. 네, 딱 봐도 그냥 쓰기 싫게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안 쓰시잖아요? 오늘 막 그 사은품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오픈소스 개발자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쿼리 툴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 오픈소스 했던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2013년에 엑시스A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타이틀이 대한민국 최초 뭐 이런 걸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바스크립트 UI 컴포넌트가 많지 않았어요. 뭐 EXJS 같은 게 좀 쓰이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UI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데이터 그리드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이런 UI 뭐 부트스트랩 같은 통합 UI 컴포넌트 전체 세트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용기는 가상했지만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뭐 계속 아주 막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거나 그러진 못했고, 일단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무슨 오픈소스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UI 시스템을 내가 전부 뜯어서 다시 만들겠어, 이런 꿈을 가지고 AX5 UI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작업을 했고요. 저 AX5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이 A와 X가 음과 양을 뜻하고요. 5가 오행을 뜻해요. 그래서 음양 오행에 입각한 UI다. 박수 주세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름이 좀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jQuery를 버리면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고, 그래서 5를 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엑시스A.com을 오픈하면서 이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후원을 하는 페이지 만들었어요.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사은품도 줬어요.
50만 원을 후원하면 갑으로 인정해드린다고 하고 30만 원을 해주시면 을이다. 그리고 10만 원 주시면 병. 이렇게 해서 갑을병 시스템을 만들고 배지로 이렇게 갑을병을 줬거든요. 그리고 갑 후원을 하시면 외장하드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후원했는데 왜 나한테 사은품을 주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오픈소스 활동도 좀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관심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뭐 재미없게 그냥 이렇게 뭐 빈페이지에 텍스트만 쭉 있으면 이제 흥미가 안 생기잖아요. 흥미를 주고자 그런 시스템을 넣었고, 사실은 실제 마음을 냈어요. 누가 하겠나. 왜냐면 제가 안 하거든요. 저는 후원 안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확히 제 기억에 이틀 만이었던가? 그래요. 이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양용성 대표라는 SQL 게이트의 대표가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정말 멋지다. 계속 후원하고 싶다. 사실은 이때 준 돈이 마지막에 있어요. 50만 원을 보냈는데 놀랐죠, 저도. 누군가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50만 원을 보낸다는 거에 되게 쇼킹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되게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픈소스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나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라고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선 장사를 나가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제 주변인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돌아다니면서 만나자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에요. 띠동갑. 저보다 12살 어리니까. 그래서 만나게 됐고, 이 친구는 조금 약간 병적인 천재 스타일. 고등학교를 한 달만 다니고 자퇴했어요. 자퇴를 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대학을 2번 가고, 대학을 첫 번째 대학인데 등록금이 비싸다고 안 가고, 또 다른 데를 가고, 또 그러다가 병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벌 세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아무나 넣어주는 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면 제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들고, 이게 불법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근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런 인연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는 브렌트하고 마음이 잘 맞았어요. 같이 코딩을 하는데 되게 그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제가 개발을 하면은 저는 남들보다 좀 성격이 급하고 빠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페어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속도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첫 직장에 조그마한 에이전시를 들어갔는데 디자이너가 3명이고 개발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사이트 작업을 하면 이 3명이 저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였어요. 물론 개발이 더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디자인은 막 포토샵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코드로 복붙 탭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드는 동안 나머지 디자이너들이 한 달에 디자인을 하나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사이트를 이제 3개씩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개발하는데 거의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가 같은 속도로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개발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만났어요. 근데 아마도 저 친구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카카오를 들어갔다가 카카오를 한 1년 반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저랑 체커를 차리게 돼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물론 이제 200만 원짜리 법인이었지만
법인을 둘이 이제 100만 원씩 내고 만들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벤자민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니들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SQL 게이트를 다시 만들어 달라. 네. 내가 개발비는 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저기 인건비로 멤버스 500씩만 달라.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뭐 더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형한테 내가 그렇게 받겠냐. 그리고 2달을 주더니 돈이 없대. 이 양반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돈을 이렇게 좀 계획 있게 딱 해놓고 해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질린 거예요. 좀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럴 거면 같이 하자 회사를. 그래서 저 벤자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다 회사에 헌납하고 회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예, SQL 게이트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름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툴도 이 커리 툴 중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커리 툴 중에서는 최초로 프리웨어를 선언했던 툴이에요. 그래서 그 프리웨어 버전이 지금도 네이버에 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윈도우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셋이 뭉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전 세계로 나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국에서 잘 팔자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되자가 목표인데 그러려면 맥과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게. 그게 2016년 12월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2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당연히 렌더러로는 뭐 크로미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크로미엄을 또 이렇게 얹은 애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일렉트론이 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노드 웨킷이 조금 더 이렇게 네이밍이 좀 있었어. 그리고 자바 진영에서 JX 브라우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돈 내고 살 수 있었는데 저희 브렌트가 자바의 약간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 JX 브라우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으로 뭐 제가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면 2명이 2달 동안 만들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2명이 2달 동안. 네. 이게 지금 제가 기존에 가지고 만들었던 뭐 AX5 UI라든지 이 jQuery를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던 버전의 데모예요. 네. 보시면은 이 디자인을 안 한 상태였는데도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네. 분리해내고 그리고 막 상태가 너무 많겠죠.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거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안 넘어가죠.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세 명은 야 이거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돈만 벌면 돼. 신났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더러운 것들과 제가 막 쌓아놓은 그 거시기들과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저 혼자였으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브렌트가 혼자 다 하고, 저는 프론트 제가 혼자 다 하니까. 뭐 디자인부터 다. 그러니까 얼마나 2달 동안 쌓아놓은 똥이 많겠어요. 막 대충 넘어간 거 많고, 막 콜백 패턴 막 다시 보면 몰라.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문제는 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탑 3.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어플리케이션 간단히 만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위에 이제 검색바가 있고 밑에 목록이 있다고 쳐보세요. 검색바에서 액션이 나오면 그 펑션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내용에다가 전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 jQuery로 치면 이제 바인드를 하는 거죠. 엘리먼트에서 찾고. 또는 버튼에다가 바인드를 걸고 함수에 던진 다음에 함수에서 결과를 처리하고 다른 엘리먼트에다가 값을 주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들게 된 어플리케이션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아까 데모 영상에서 보듯이 컴포넌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포넌트에 딸려있는 함수들이 계속 복수가 늘어는 거예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은 함수와 컴포넌트가 하나씩 1대1대1로 물려있다가 이제 펑션과 펑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스파게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막 개발 한 15년 뭐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막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뭐 코드라는 게 한 줄씩 디버깅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다시 메모리에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죠.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 조작에 관련된 내용인데, 도움 조작은 원래 바닐라로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넣고 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템플릿을 묶어서 엔진에 돌려서 결과를 다시 이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 템플릿을 엔진에 돌려서 결과를 주입을 하고 리페인팅이 되면 다시 그 다음 액션에서 엘리먼트에다가 이벤트를 바인딩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주입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엘리먼트가 사라지면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리기라고도 하죠.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성능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먼트에다가 주입을 할 때 약간 껌뻑이는 현상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민은 이제 에러 리포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회사가 마곡에 있는데 마곡 주변에 매일과 같이 음식점이 생겨요. 근데 어떤 집은 대박이 나고 어떤 집은 대박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맛집이 나올 때마다 가보는데, 음식점이 개업을 할 때마다 가보는데 그 집에 가면 제가 받는 첫 느낌 있잖아요. 뭐 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음식이 냄새가 어떻다든지 뭐 조건이 친절하다든지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그 느낌 때문에 그 음식점이 대박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도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거냐만 저희가 알면 저희는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봤을 때 하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거기에 뭐 에러가 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러 리포트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2달 안에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한 거는 이 윈도우 오너를 걸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발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당시에 이 3대의 프레임워크 있죠. 리액트, 뷰, 앵귤러.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왔어요. 김동우 씨라고 저 뒤에 계신데 이분이 이제 조금 약간 뭐지? 구글 별명이 구글이에요. 예. 검색 엔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탁 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한테 리액트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입사를 하라. 그래서 지금 입사를 했습니다. 예.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믿고 리액트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제 리액트를 선택하는 이유들에서 제가 나름 생각한 건데 일단 앵귤러나 뷰에 쓰는 저 V-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원래 HTML 표준에 없잖아. 표준에 없는 내가 왜 써야 돼? 왜냐면 저는 경험에 의해서 표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옛날 플렉스가 그래요. 옛날에 리액트 하던 형들 다 지금 저기 막 딴 거예요. 치킨집도 하고. 그래서 싫다. 그리고 모듈이 분리가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만 돼서 딱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막 그래서 이제 제 남은 일은 이제 계속 수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를 리액트 버전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퀄리파이는 지금 요게 디자인을 안 하고 제가 만든 버전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뭐 딕셔너리 나오고 여기 이거는 이제 모나코 에디터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거 새로 만든 데이터 그리드 붙여서 나왔고, 그다음에 딕셔너리에서 뭐 새로운 오브젝트 정보를 보고 싶으면 개천도 뭐가 나오는, 일단 뭐 패널이 접히고 리사이즈되고 뭐 소팅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처리가 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 개발했고, 여기 그 아키텍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아까 그 얘기했던 우가 제안했던 건데, 저희가 그러면 퀄리파이를 그냥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애자일하게 좀 해보자. 여기 밑에 글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애자일 스크럼을 하는 방법, 또 뭐 장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이 작업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여기 예상 완료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2월 28일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스프린트에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어서 3월 4일까지 지금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개발하니까 조금 더 좀 뭐 약간 게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 스토리포드 채워가면서 좀 뭐 나 요번에 이걸 다 못했어 뭐 이런 후기도 남기고, 그리고 매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회고를 하는데 그 회고를 저희가 미디엄의 글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그 퀄리파이 개발기라고 각자들이 계속 그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제 글이 가장 인기가 좋고, 두 번째로 이제 우동우 씨의 글이 인기가 좋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트로 개발을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예. 먼저 이거는 이제 그 리액트로 그냥 목록이 나오는 컴포넌트를 만든 화면이에요. 근데 이 목록에다가 그 검색하는 필터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리액트는 리스트를 약간 변형을 하고 필터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컴포넌트 단위로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이니까 목록을 컴포넌트를 약간 그 프랍을 추가해주고 필터 컴포넌트를 위에 올려서 조립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니까 기능을 저희가 만약에 추가한다든지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훨씬 더 쉬운 거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또 요 코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리액트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요 결국에는 이 렌더 안에서 모든 렌더링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렌더 안에 JX 코드를 넣어서 처리하니까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 만든 게 실제로 어떻게 돔 체인징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제인데요. 네. 이렇게 해놓고 스크롤을 하면은 이게 전에 jQuery를 만들면 이게 통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속성만 변경이 돼서 훨씬 더 편합니다. 아니죠. 효율적이죠. 편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솔직히 저게 더 일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HTML을 통으로 체인지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그 테이블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테이블에 TRTD가 유지된 채로 내용을 바꾸니까 사용자가 느끼기에 훨씬 더 부드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액트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압도적이죠. npm에서 보면 뭐 Vue.js 같은 경우에는 스타는 많아요. 그건 근데 뭐 또 혹자는 중국에서 npm이 안 돼서 그런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npm이 되면 바뀔 수도 있다. 예. 근데 하여튼 중국에서 스타를 눌러주기 때문에 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리액트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얘기는 리액트가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라이프 사이클을 거쳐서 한 군데 렌더에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후킹해가지고 리포팅을 하는 거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상용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느낀 거는 요번에 이제 리액트하고 타입스크립트 같이 도입했으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서 느낀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오타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아예. 그래서 이 에러가 났을 때 저렇게 에디터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풀압이 컴포넌트가 가진 풀압들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뭐 앞 글자만 치면 이렇게 쭉 나오고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남이 만든 코드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네. 그리고 정의를 하는 게 대한 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애드 프로그래머라는 데다가 제가 프로그래머의 인터페이스 I 프로그래머라고 파라미터를 선언했으면 애드 프로그래머 쓸 때 저 파라미터에 대한 저 자동 완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는 도중에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면 그전에는 외워서 했는데 이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플렉스박스의 함수인데 플렉스박스는 딱 한 4가지 정도의 속성을 컨트롤 해야지 플렉스박스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이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저걸 외우면서 짜증이 났어요. 맨날 봐도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쓰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앞에 있는 키 값도 일단 자동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키에 대한 밸류도 네가 어떤 걸 쓸 수 있어 나오니까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까먹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 넣으면 알아서 또 빨간 줄이 나오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넘을 써서 개발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 예, 이넘도 그냥 안 쓰고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니까 이넘즈들만 다 모아서 뭐 제가 개발할 때 자꾸 이게 까먹는 게 자꾸 문제더라고요. 나이도 먹으니까 이제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넘에다 다 모아놓으면 내가 안 까먹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넘즈만 치면 나오잖아. 그래서 이넘즈에다 네임스페이스 넣고 저렇게 애드 컴포넌트에다가 어떤 거를 내가 써야 되는지 선택적으로 넣어주면 서로 상호간에 같이 개발할 때 도움이 되더라. 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전에 제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맨 마지막에 장인 정신으로 일한다. 막 자신감도 차 있었고 나 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빨리 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이력서 마지막에 장인 정신으로 일한다고 썼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장인 정신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일해야 돼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되고 점점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개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팀으로 일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게 앞 시간에 얘기하신 이웅재님 세미나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저런 글들 있고요. 그리고 요 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대체한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듬이 바뀌면 리듬에 맞춰서 춤을 다시 바꿔서 추자. 이게 오늘 제 발표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